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황소개구리 증권사관학교 김영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기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다 같이, 개굴개굴, 팍팍! 이렇게 기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또 신나게 한번, 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한 주간의 브리핑에 대했던, 뉴스들이, 저번 주에 큰 시대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북 관련주 이슈 사항으로 한번 다뤄드렸죠.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한 주간의 주식시장을 이끌 만한 그 뉴스,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어떤 거를 볼까요? 첫 번째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큐! 자, 코스피 장등 2050포인트 그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다시 잡고 쳐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큐! 자, 1800포인트 2199포인트부터 1800포인트까지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럼 1800포인트에서 기관이 엄청 많이 매수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외바닥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또 한 주간에 1950포인트, 1950포인트에 우리가 저번에 캔들 공부했던 비석형이 나왔죠. 이 저점의 시그널, 비석형에는 저점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비석형이 나온 다음에 갭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만나다를 시청하시면 이 저점의 시그널, 캔들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할 수 있고 오늘 또한 이평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차트를 보면 갭 상승, 갭이 3갭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3개의 갭이 나왔습니다. 자, 1950포인트에서 갭 상승했고 음봉 떨어지고 다시 이쪽 라인에서 갭 2갭, 그 다음에 3갭이 나왔습니다. 3갭이 나왔다면 일단 단기는 목표치가는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라인에서 시장이 안 좋으면 갭을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동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치는 장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잘하면 이번 주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2050포인트.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3000대입니다. 머리대. 이거를 돌파하면 아마 코스피는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000포인트 지지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인프라 투자 AIB,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ADB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중국은 뭐였죠? 중국은 AIB는 뭐를 얘기했죠? 철도입니다. 철도 인프라 구축. 일본은 건설 쪽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헤드라인이 어떤 거가 될 건지 볼게요. 자, 큐! 자,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2016년에는 아마 사물 인터넷이 화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 하면 딱 머릿속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S넷, 콩콤, 효성 ITX 이런 종목들이 항상 시장의 이슈와 테마군으로 묻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큐! 자, 네 번째는 뭐냐?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가 한 주간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통시장에 삼성페이가 쓸 수 있고, 그 다음 은행 ATM기 역시 삼성페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삼성페이의 관련주들,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 전자통신, 이런 나온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조정 끝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죠.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저번 주는 캔들을 했고,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얘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갭, 그 다음에 하나는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캔들을 공부했지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퀴즈, 정답 나는 밑에 보면 Q&A,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게 Q&A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크를 해서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한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서 노크를 해줄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갭이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갭은 뭐냐? 갭 상승, 갭 하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갭은 언제가 일어나냐면, 동시호가에 9시 땡 하기 전에,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그거는, 주문의 량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매수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 매도 물량이 많으면 시작하기 전에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그 9시가 땡 되면, 전일 종가보다 갑자기 떠서 나온다. 이렇게. 갑자기 2%, 3% 이렇게 매물이 없이 그냥 떠서 나온다라고 하면 동시호가에 매수 물량을 누군가가 많이 살라고 주문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갭 발생이라고 합니다. 갭은 급하다는 얘기예요. 보면 새벽 사이에 장 끝난 이후에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모멘텀, 누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주문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갭이 나온 자리는 아마 세게 움직이는 그날에 세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갭은 첫 번째 상승갭과 하락갭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잡고, 상승갭은 동시호가에 올려치는, 상승갭은 동시호가에 종가보다 뻥 떠서 시작하는 겁니다. 3%, 2% 위에 떠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락갭. 갭하락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락갭은 동시호가에 어제 종가보다 매도 물량이 많아서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떨어져서 시가가 시작하면 갭하락이라고 합니다. 갭하락 일어나는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시호가에 시작하는 동시에 카운터가 딱 됩니다. 그럼 매도 거래량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그날에 시작하기 전에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아요. 몇십만 주가 터져가지고 시가 전에 훅 밀렸다. 이거는 그날 정말 주시는 힘이 없이 쭉쭉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내 종목이 아침에 갭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갭하락 일어났다.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자, 또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갭은 뭐냐면 이 돌파갭, 그 다음에 진행갭, 소모갭이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바뀌었지 종합지수를 봤을 때 갭이 하나, 둘, 이렇게 셋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 3개. 갭 3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조종파가 되게 많아요. 자, 갭이 한 번 나오고, 갭이 2개 되고, 갭이 3개. 3갭이라고 하거든요. 3갭은 항상 조종을 줬다가 다시 올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종은 갭을 매끄러 나온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세를 저점을 잡고 올려칠 때 이 갭이 1, 2, 3갭이 나왔다. 그럼 2갭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3갭을 만들어 놓고 조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내 종목이 갭 상승 났다. 그 다음 한 캡, 1캡이 나왔다. 그 다음에 주가는 또 우상향하고 있는데 또 2갭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돌파뱀. 돌파뱀은 거기다 저점에서 이렇게 돌파뱀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웅축해 있다가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닥 시그널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바닥을 딱 이렇게 밑바닥을 잡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잡고 갭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돌파갭입니다. 그 전에 매물대를 그냥 돌파했다고 돌파갭. 그 다음에 진행갭. 돌파갭이 일어나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냐? 이 진행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투갭이라고 그럽니다. 투갭. 그 다음에 마지막은 쓰리갭. 여기서 소모갭이 발생돼서 주가는 한 번 더 갭 상승해서 이렇게 빠지고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아까도 얘기했죠. 진행갭. 투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돌파갭은 첫 번째 바닥권에서 일어납니다. 바닥. 그 다음에 우상향 뻗다가 갭이 하나 더 발생이 된다. 그러면 진행갭 투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갭이 두 개가 발생이 됐다. 아까 종합지수 보니까 세 개의 갭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한자 살짝 조정을 줬다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갭은 상승 추세대에서 더 힘을 내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파갭, 진행갭은 자, 주가가 레벨업 되기 위한 바닥에 대한 단단하게 잡고 그 다음에 돌파 갭이 형성해서 투갭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추세대가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소모갭. 여기는 주식은 7부 능선에서 시세가 엄청 많이 이렇게 납니다. 마지막 파이널. 확 끌어올렸다가 주식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식은 쳐줍니다.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락의 폭이 깊게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바닥 시그널이구나. 한 번 더 깊게 빠지는 게 바닥 저점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소모갭이 발생했다. 1, 2, 3갭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거의 고점에 와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평선은 뭐냐라고 하면, 흔히들 사람들은 이평선이 뭐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잡아놓고 사람들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자, 이평선에는 이렇게 5일선, 그 다음 11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격의 프라이스를 평균치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걸 왜 만드냐면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프라이스 포지션을 정할 때 얘가 60일 동안에 그 가격의 중간값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 5일 가격의 위에 있는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특히 급등주는 5일선 위에서 깨지 않고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5일선 그 평균 가격보다 위에서 논다는 거죠. 급등주는 그럽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일어나는 거는 하락 파동이 끝자리를 만들 때 역배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평선은 정배열과 뭔 배열이 있다? 역배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상승장에서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 순서대로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며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역순으로 하락을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죠? 역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역배열이라고 그러죠. 5일선, 11선, 21선, 121선, 6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이평선들은 정배열. 거꾸로 121선, 61선, 그 다음에 21선, 11선, 5일선 거꾸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그러니까 역배열은 거의 다 추세대가 하락 추세대. 저번에 추세대 배웠죠. 하락 추세대 빠지는 거는 역배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열도 분석하면 정배열과 역배열이 두 개가 나눈다. 자, 정배열이란 현재 주가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동평균선과 순서대로 배열된 상태를 말하며 역배열은 그 반대의 배열을 말한다. 그러면 지나가다 딱 보세요. 잘생긴 사람한테 여자분들이 좀 더 얼굴을 딱 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배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배열된 쪽에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갑니다. 시선. 그죠? 예쁘게 배열된 곳에서. 근데 거꾸로 예쁘게 배열되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벗어나겠죠. 그래서 주식은 매매할 때는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정배열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역배열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정배열을 만들고 다시 역배열을 만들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추세를 만듭니다. 추세 이렇게 만드는 게 이평선의 방법입니다. 이평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평선을 중요시하지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 거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지표는 뭐냐 참조할 수 있는 가격의 프라이스의 위치를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평선보단 거래량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거래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것만 알면 주식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평선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잡을 때 많이 씁니다. 지지와 저항은 뭐냐면 그 가격에서 잡아주는 거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다가 이평선의 가격의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21선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선 밑에서 잡아주는 게 지지가 되고 지지와 저항을 항상 이평선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칙 중에 하나 시장에 왜곡된 법칙들이 있어요. 뭐냐면 21선. 시청자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야, 21선 깨면 매도야. 21선만 다 깨지면 우리는 무조건 매도하래. 매도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21선이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 21선 깨졌네. 이거 매도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오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1선에 밀리면 거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누구나 아니까 이게 21선에서는 누구나 팔 거라고 아니까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법칙이냐?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21선 누구나 매도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나도 매도를 하겠죠.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냐? 나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매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333 법칙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별표 땡이야. 해바라기 번쩍번쩍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33.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용어를 많이 쓰는 게 3자를 되게 많이 쓸 겁니다. 작심 3일. 그죠? 피타고라스, 삼각형. 그다음 피라미드 삼각형. 피라미드 삼각형 안에 피라미드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썩지가 않아요. 그게 세 변의 꼭지점. 이거는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자연과 이치와 딱 맞는 게 3자예요. 그래서 333 법칙이라는 걸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21선 깨지면 너도 나도 판다고 생각하죠. 그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얘를 팔아야 할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21선은 한 번씩 깨졌다 올라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그럼 뭐냐면 3일 이내 21선 깨졌어요. 이렇게 21선 있는데 여기 캔들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럼 3일 이내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그러면 3일 이내 3% 마이너스 3% 안에서 조정이 끝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21선이 됐다고 21선이 깨졌다고 캔들이 깨졌다고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21선에서 거래량이 실리면 매도죠.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는데 21선 깨졌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333 법칙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자, 333 법칙 아셨죠? 3일 동안에 마이너스 3% 안에 캔들이 3개가 돈다. 그러면 무조건 4일째 반등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333 별표 땡이야 동그라미 찍. 아셨죠? 해바라기입니다. 이거는 방긋방긋 누구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이평선을 알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이 어떻게 돼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또 장기 이평선 201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지표라 그랬잖아요. 지표. 자, 5일선이 뭐냐? 라고 혼돈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5일선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5일선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면 1일부터 5일까지의 주가의
주가의 합을 이렇게 5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값의 레버리지라고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나눠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5일선. 10일선은 동안 똑같고 21선은 20일 동안, 60일선은 60일 동안 이 평균 값을 나눠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게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투자 때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겠지만 이평선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평선, 이거는 정배열, 그 다음에 이평선, 여기 역배열. 역배열에서는 하락 추세대, 정배열에서는 상승 추세대가 나옵니다. 자, 5일 이평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5일선. 자, 월화수목금토 7일이죠. 일주일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장이 열리는 거는 1일부터 5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5일 이평선이 맞는 거죠. 그죠? 장이 열리는 카운터의 주가의 합. 근데 어느 분들은, 3일선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5일선 쓰는 사람이 있고, 7일선 있고, 12일선, 그 다음에 21선, 25일선, 35일선,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3일선, 5일선, 7일선은 이거는 또 쓸 데가 따로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5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차고, 5일선이 크로스 될 때, 5일선이 처지면 안 돼요. 일단 5일선이 처진다라고 하면 5일 동안의 평균값이 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5일선이 이렇게 돌아오는 시점, 그 다음 올라가는 추세, 그 다음에 급등주는 항상 5일선을 깨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차트를 잠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 뉴프라이드, 이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프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5일선입니다. 여기가 저점을 이평선들이 응축해서 여기 5일선들을 딱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지금 법칙이 하나 생겼죠. 급등주는 여기 보면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하나 생긴 겁니다. 매매 기법. 요거 당연히 급등주는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 이게 바로 5일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쳐진다 라고 하면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 5일선 쳐졌죠. 그래서 고점에서는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거의 다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 그래서 5일선이 5일권의 평균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으면 정말 중요한 선이 됩니다. 이게 바로 5일선. 그 다음 또 뭐 있죠? 그 다음 11선 있거든요. 11선. 11선 있어요. 주가는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본 세팅은 증권사는 11선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선. 여러분들 HTS 보면 기본 설정은 5일선, 그 다음에 21선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포인트로 애교 덩어리로 하나 이렇게 11선을 설정을 해 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5일선에서 깨진 종목은 자,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5일선이 깨지면 이렇게 21선까지 쳐지고 21선 깨지면 여기 중간에 또 선이 이평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아셨죠? 정말 기가 막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정말 매매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5일선과 11선, 그 다음에 21선, 21선 사이에 11선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1선 사이에 61선이 있고, 이 61선과 21선 사이에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거기서 반등 구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 이평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빼고요. 아셨죠? 자, 정말 중요해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겨보세요. 31선이 될 수 있고, 31일선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겠죠.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가 거의 이 선에서 지지가 한 번 들어와요. 21선이 깨지면 61선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번 더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합니다. 5일선에서 21선 사이에 11선에서 지지가 한 번 발생이 되고 반등이 들어오듯이 21선 깨진 종목들은 이 사이에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선. 흔히 얘기하는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생명. 이거를 흔히 생명선이라고 얘기했죠. 자, 생명선.
자, 흔히들 시장에서는 무조건 생명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선이면 안전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전벨트. 근데 생명선이기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21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21선 깨지면 어떻게 해요? 주가가 매도가 나와요. 매도 물량이 나와요. 이 21선 라인에 이렇게 지지를 못하면 깨지면 이렇게 밀려버려요. 그래서 너도 나도 21선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21선 딱 닿으면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3 법칙을 쓴다. 3일 조정 마이너스 3% 안에 3일 동안 조정이 끝나면 이건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21선 깨졌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 땡이야. 동그라미 해바라기 방긋방긋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세요. 아셨죠? 20일 깨졌다고 무조건 매도가 아니에요. 자, 3일 동안 음봉이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3% 안에서 논다. 라고 하면 4일째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를 하죠. 내가 팔면 오른다.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게 3일이에요. 아셨죠? 그 21선은 흔히들 세력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세력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20일은 거의 한 달 이동평균이라고 보거든요. 장이 한 달 동안에 22일에서 한 20에서 22일 정도 이렇게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달을 21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달은 거의 다 보면 세력선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세력이라고 해야죠.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2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왜? 거기서 개인들은 21선만 닿으면 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를 흔들어서 물량 뺏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21선. 그래서 생명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볼게요. 61선. 이거는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한 선도 많죠? 61선 가지고 특히 이건 대형주에 맞아 떨어지는 이렇게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선은 뭐냐면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들, 루족 포진트를 3개월 동안 제끼는 겁니다. 자, 3자가 또 들어갔죠? 이렇게 3개월, 60일. 자, 주식 참 3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또 60일, 3의 배수잖아요. 주식 참 희한하게 3자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착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3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희한하게 자연과 과학과 이치가 3자가 맞아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0일선 깨진 종목 60일선까지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반등이 빵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60일선에서. 60일선 깨진 종목은 허리가 무너진 거거든요. 한참 걸려요. 이런 거는 손 대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60일선은 수급선. 그러니까 121선 경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 또 3의 배수가 들어갔고 또 이놈의 3의 배수가 들어갔네요.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3. 주식 3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세상 사는데 3자가 되게 좋아요. 작심 3일만 하면 금연도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3자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6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120선 거의 6개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경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1선까지 보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 종목은 121선까지 가 있다. 이건 죽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시장은 항상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싱싱하게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1선까지 쳐져 있는 종목은 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참 걸려요. 오래 걸려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자, 241선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240일은 1년 추세, 1년 동안 흐름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연봉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연봉. 그 다음에 아까 월봉, 주봉과 그 다음에 월봉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봉은 1년. 네, 저기 241선을 잡아놓고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봐서 여기서 딱 올려 떨어져요. 이거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바닥을 잡을 때, 바닥 시그널, 이평선으로 바닥 잡을 때, 이렇게, 201선을, 241선을 되게 많이 쓰곤 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평선 활용을 해볼게요. 이평선을 이용한 주가의 축법, 이평선 자체의 방향성을 비롯하여 배열도 뭐죠? 이렇게, 역배열, 정배열과 역배열,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지지 분석,
지지 라인, 밑바닥 21선, 지지, 그 다음에 11선, 저항, 지지와 저항성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주가 이평선은 상호 긴밀한 움직임이 강하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라고 얘기하죠. 골든 크로스, 이렇게 데드 크로스 이런 얘기들 많이 쓰죠. 주식 용어인데 골든 크로스, 5일선이 21선 도파했다. 골든 크로스가 났다. 자, 5일선 21선 깼다. 그러면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주식 용어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방향성을 분석해 볼게요. 자, 5일, 20일, 60일, 120 이평선을 활용하여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차례대로 전환되는 게 볼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 단기는 5일하고 21선. 이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11선. 그죠? 중장기는 61선, 121선. 장투하시는 분들, 막 끌고 가시는 분들, 이런 보면 61선, 121선에서 매매를 합니다. 이런 분은 최소 종목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들고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241선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1년, 2년, 3년까지 주식을 끌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상수 추세, 단기 전략이에요. 단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5일선이라고 했죠. 5일선. 자, 5일선. 그죠? 5일선이 바닥바닥 살아있는 아까 뉴프라이드 같이 5일선을 이격도로 벌리면서 바닥바닥 5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단기 상승 추세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냐 골든 크로스라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골든. 그래서 여기 하락 추세 때는 어떻게 되냐면 5일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휘날리를 펼치면서 5일선이 이제 꺾이면서 11선 데드 클로스, 21선 데드 클로스 나서 주가는 조정한다. 그다음 상승할 때는 정배열 구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확산이라고 그러죠. 확산. 적어보세요. 확산. 에브리바디 확산. 이거는 정배열.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야 황소야. 그러면 주식 매매할 때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종목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정배열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 수익이 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거꾸로 됐을 때는 이건 선수용이요. 역배열에서는 탄력이 좋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떨어진 폭만큼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하락 추세, 역배열에서 매매하는 거는 정말 선수들이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분들은 역배열에서 매매 안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락의 끝자리에서 한 번 더 고통을 준다 그랬죠. 거기서 무서워도 손절하면 그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하락 파동은 이렇게 캔들로 비석형,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이적의 백허그, 이 부분들을 숙제를 내드렸죠. 정말 답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이따 추천 당첨되신 분 발표를 해드릴게요. 책을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갖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 분석, 그다음 배열도 분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역배열이에요. 이평선들이 121선, 여기 61선, 그 다음에 21선, 5일선. 이게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역배열은 뭐예요? 주가가 빠지는 하락 추세 때다. 역배열. 이 역배열, 배열도라 그랬죠. 여기서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얘 자체가, 배열 자체가 프라이스의 장기 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선 매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역배열에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 맨 바닥권에서 이렇게 비서, 그 다음에 이적 백허드, 버터플라이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면 참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구간, 이 정배열 구간 보면 5일선, 21선, 12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쉽게 거둘 수 있다. 수익을. 아셨죠?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죠? 그럼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낫겠구나. 정배열에서는 이격도도 있어요. 이격도. 5일선하고 11선하고 벌어지는 폭, 그 다음에 21선까지 벌어지는 폭이 이격도를 벌리면서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45도 각도, 60도, 90도 각도. 90도는 급등주예요. 그냥 내리꽂고 90도로 수직 상승하는 것들. 자, 60도는 노멀하게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거. 45도는 1%, 2%, 3%, 4% 계속 우상향 되는 게 있어요. 단봉으로. 오늘은 2%, 내일은 1%, 2%. 근데 60도의 각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상승은 되게 많아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90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도 나도 살려고 사람들이 시장에 눈을 키고 있는 90도 각도입니다. 이건 정배열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배열도도 배웠죠? 역배열과 정배열 딱 배우셨어요. 자, 지지와 지지선 분석입니다. 지지선. 지지는 뭐냐? 주식은 바닥 라인에서 누군가 사요. 싸다고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 흔히 그때 뭘 보냐면 이평선 가지고 지지 라인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잡아 있어요. 이게 가격의 평균가라 그랬잖아요. 이 가격에 오면 이렇게 밑꼬리가 딱 달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싸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평선 가지고 지지 라인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평선 5일선 지지, 11선 지지, 21선 지지, 61선 지지. 이 라인에 5일선에 빠지면 11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11선이 또 깨졌어요. 그럼 20일 라인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21을 깨졌다. 그럼 중간에 아까 숙제 내내는 한 선이 더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갈수록 숙제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테크닉한 부분이 높아집니다. 고난도로 이제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1선까지 빠져요. 61선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3, 6, 9, 12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물리면 3개월 걸리고 더 걸리면 6개월 걸려요. 121선까지 떨어져 버려야 되니까. 3, 6, 9, 12 이렇게 셋업을 해요. 분기별로 움직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대형주는 1년, 3년, 6년 막 이렇게 걸리고 코스닥은 한 번 물리면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갑니다. 떨어지는 폭이 61선까지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걸려요. 아셨죠? 조정의 끝자리는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뭐 있냐. 이제 저항대 있죠. 자, 저항대는 뭐냐면, 아까도 이평선으로 지지가 나와서 이 이평선들의 캔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항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평선들이 걸리는 거예요.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11선에 저항 맞고 뚝 떨어져요. 이거는 매물대하고 이평선의 저항 라인을 찾는 거예요. 두 개의 공통점. 저항은 뭐만 있냐면 매물대 저항이 있고 이평선 저항이 있어요. 매물대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장소에서 너도 나도 많이 팔라고 흔적이 있던 그 거래량이 터지는 데를 매물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물대 하나, 그다음 이평선 올라가면서 걸리는 저항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5일선이 내가 5일선이 21선 돌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21선이 밑에서 저항이 되겠죠. 이 가격을 누르고 있겠죠. 그럼 여기를 넘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거래량을 붙어야 튀어 넘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이평선 저항을 준다라고 해서 이평선의 부분들을 체크하면 여기가 저항이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관성 분석을 해볼게요. 연관성은 뭐냐면 자, 주가와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으로 각각이 서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락 말기에 상승 초기에는 이들이 각 이평선들이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상승 초기와 이 같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주식이 세게 가려면 이평선들이 움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31선 이렇게 움직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평선이 빵 튀어 올라와요. 5일선이 딱 올라와요. 아까 루프라이드를 보신 것처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딱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모아 있죠.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다 모아 있습니다. 여기 좀 크게 좀 해볼게요. 여기 이평선들이 한 곳에 다 움축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가 붙고 5일선이 빵 터졌어요. 여기서부터는 5일선, 21선, 61선이 깔아 있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선에 움집해 있는 상태에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초기 구간이다. 상승의 초기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에너지를 움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움축하고 있다가 5일선이 빡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시그널이다. 이거는 간다. 또 하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어때요? 자, 이 그림도 조금 전에 봤던 이 루프라이드라는 급등했던 종목하고 초기 상승 국면이 똑같은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자리하고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루프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자리하고 차트의 모습이 어떻나요? 자, 어때요? 똑같죠? 요 라인. 그쵸. 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요 라인 한번 보세요. 똑같죠? 자릿대가.
아, 이거 봐. 공통점이 있구나.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의 심리대를 건드리는 거다. 공통점이 발견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종목을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이렇게 이평선들이 음직하면서 5일선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오늘 황소가 좋은 거 가르쳐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평선이 움직해 있고 5일선이 딱 터지는 구간에 여기는 뭐냐? 강하게 시그널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구나. 정배열 초입이구나, 여기가. 정배열을 만드는 정배열 스타트 구간이구나. 그러면 이 주식은 올라갈 거야. 왜 그러냐면 장기 이평선들이 다 뭉쳐있다는 것은 오랜 조정이 끝마무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배열 구간,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다음 121선 여기 살아있는 이런 공간에서 매매를 하면 어떨까요?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이평선의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스 분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그널이죠. 5일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5일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5일 동안 평균 가치가. 근데 5일선이 이렇게 밑바닥에 빠지다가 5일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60일선 돌파나 21선 돌파나 이럴 때는 장기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5일선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게 될 겁니다. 자, 데드 클로스는 뭐냐? 5일선을 꺾어주는 5일선이 21선 돌파, 21선 하락, 60일선 하락, 이게 데드 클로스입니다. 이거는 뭐냐? 시그널, 하락 추세 때의 이 시그널이나 종목이 이제 하락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건 데드 클로스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골든 클로스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너무 쉽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평선 움집해 있을 때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건 잡으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자, 밀집도 분석. 아까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밀집도 분석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평선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모여 있죠. 5일선, 11선, 21선이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아까 차트를 보시겠지만 한 번 더 봐드리겠지만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곳에 이렇게. 그렇다가 5일선 들어 올리면서 거래가 확 붙고 이제 시세가 빠방 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까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루프라이드 한번 더 짚어 드릴게요. 이렇게. 차트가 다 똑같아요. 급등주 차트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자, 이 라인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딱 깔려 있죠. 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하나 걸려들었어. 라고 해서 이평선, 밀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일선을 딱 치고 올라오는 여기는, 급소라 그럽니다. 맥점이라고 합니다. 맥점.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또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똑같고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종목 어때요? 레오 이녹스도 똑같은 자릿대의 모습을 형성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들이 응집해 있고 있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5일선을 딱 올라탔단 말이에요. 아하, 쉽구나. 자, 쉽구나. 이건 뭐냐? 맥점이라고 합니다. 맥점. 여기는 무조건 맥점입니다. 맥점. 이평선 응집해서 5일선에 빡 튀고 올라오는 이 자리는 그냥 보지도 않고 매수. 이거는 촉이라고 그럽니다. 이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 자리는 그냥 매수예요. 보지도 말고 그냥 매수하시면 이격도로 벌리면서 시세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이평선들이 웅축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조정이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격에 공통점 프라이스 0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로. 그러면 여기서 탁 거래만 탁 터지면 이격도로 벌리면서 새로운 시세를 납니다. 이 네노 이녹스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남들 주가 올라갈 때 얘들은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렇게 쫙 쉬었다가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평선들이 응집해 있는 그런 초입점, 맥점을 정확히 잡아서 거기서 매수하면 돼요. 자, 오늘의 정리를 하자면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정리는 뭐냐면, 이평선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 매수하면 어렵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난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역배열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생각해보세요. 역배열과 정배열, 이평선의 움직임. 이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주식 무섭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문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5일선, 21선을 딱 잡아놨어요. 그중에 11선이라는 선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5일선 조정하면 11선에 지지 못하면 21선과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1차 조정은 11선에서 반등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21선 깨졌다. 그러면 이게 빠지면 61선 이 사이에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21선과 61선 사이에 움직이는 그 맥점의 이평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도가 좀 높아요. 정확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답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잡아놓은 거니까 한 주 공부 열심히 한번 이평선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애물단지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님 축하드립니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수익을 말하다 Q&A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Q&A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알면 모든 게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크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들의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차시 강의까지 끝났네요. 자, 여러분 한 주 또 힘을 내시고 언제든지 수익을 말하다 노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기를 한번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 자, 개굴 팍팍! 자, 한 주 또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을 말하다 3차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